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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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이기겠습니다. 똘기입니다. 나 따라한 거지. 자, 후원과 댓글 먼저 살펴볼게요. 우주의 패러독스 편에 타는 쓰레기님이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후속작인 물리학의 패러독스 편에 타는 쓰레기님이 1,000원, 시드락 포에버님이 3,000원, 힘내라 최란님께서 1,000원, 황당보도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스브리핑 11회 도쿄올림픽의 정치학 편에 시드락 포에버님이 1,000원, 12회 디지털 진품 NFT 편에 황당보도님이 1,000원, 힘내라 최란님이 500원, 가리16님이 2,000원, 시드락 포에버님이 1,000원, 준빵님이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해 주신 애나님님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굵직굵직한 후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10,000원 단위의 후원들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주차가 최초로 뉴스브리핑이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은 첫 회차입니다. 아, 정말요? 뉴스 래핑이? 첫 회차란다. 첫 주차입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게 바로 이 전설의 시작인가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황금어장에서 라디오스타처럼 본편을 먹어버리자. 먹어버리는 네. 라디오스타처럼 NFT 편이 좀 당신들의 재밌었어. 목표였지. 아 그치 댓글 읽고 싶으신 거 읽어보시죠. 저는 유해세소님이 물리학의 패러독스 편에 남기신 댓글인데요. 영드 블랙미러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알아. 추천을 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거 재밌어요. 아,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안내님이 평행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시고 생각이 나셨다. 이 블랙미러라는 영국 드라마를 추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 영드였어요, 그거? 네. 몰랐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된 드라마라서 그냥 평가가 좋은 에피소드 하나만 골라서 보셔도 만족을 하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댓글인데 물리학의 패러독스에 추루링이님이 뭐야 이번 썸네일은 역대급으로 이쁘네 라고 하셨어요. 봤어요. 썸네일이 좀 잘 뽑았죠? 썸네일을 앤서니 만들고 계셔서 네. 알아주셔서 맞아요. 감사하다. 저 댓글을 읽어볼 텐데요. 저가 범례죠. 저랑 안내님에 대한 댓글들이 있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아카푸모라는 분이 간만에 안느님과 범례님의 티키타카를 들을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라고 이제 패러독스 편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친한 친구한테도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안느랑 너랑 싸울 때가 제일 재밌더라. 그래서 좀 싸워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싸워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모르겠고 그냥 싸워봐라.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싸워보래요. 그래서 그게 재밌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똑같이 유튜브에 랑파님께서 2주년을 기념해서 예전 거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안내님과 범례님은 지금과 거의 다른 분이네요. 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게 분노 조절 잘해 편에 달아주신 댓글이던데. 그쵸. 19년 3월. 그때 그래요? 네. 우리가 19년 3월에 시작했잖아요. 그쵸. 아. 4월 건가 그러면? 어쨌든 얼마 완전 안 됐을 초창기 거. 때구나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일까? 저도 그때 거 안 들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제 목소리 텐션도 높지 않았고 맞아요. 저도 다 그랬을걸요? 네, 약간 그렇죠. 축 처져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우리끼리 듣고 재미없다 이거 그러고 있을 때죠 한참. 와 진짜. 헤이님이 우주의 끝을 찾아서도 항상 처음만 듣다가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나온 영화들 보고 다 들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네요. 되게 근데 안느님이 신나가지고 영화 얘기를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영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물리학의 패러독스는. 유명한 영화만. 당신들은 모르는 우린 모르는. 유명한 영화. 그래서 제가 약간 여기서 영화 얘기 못하겠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운명입니다. 아 운명. 거창하죠? 네. 왜냐면- 그리고 사이비 같아요. 그쵸. 그리고 좀 원래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게 오늘 범례가 없을 거다. 네. 범례 없이 이 에피소드를 하는 게 참 다행이다. 댓글 거는 사람이 없을 거다. 저도.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이게 제가 빠지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네. 눈치 없이 또 와가지고. 그래서 또 부담이 되지만 하지만 또 잘 해보겠습니다. 왜 범례 부담이 돼요? 눈치를 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혹시 범례가 따로 불러서 뭐 했었어요? 기합 받았어. 또 잘 안 고쳐지네요?
운명하면 생각나는 게 당연히 뭐 아까 사이비 같다 얘기했는데 사주나 점, 운세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안내님이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 보통 이제 최근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좀 마찬가지로 오늘 발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서 제가 직접 공부도 해볼 겸 발제를 해봤는데 잠깐만. 앤서님 운명을 믿으세요? 운명은 차차 얘기해보죠. 음. 오늘 조금 더 얘기해볼게요. 약간 자유의지 편이랑 그렇죠. 닮진 않았지만 닮았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이거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아, 가만히 좀 있어봐요. 죄송.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타로 카드를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받고 나서 좀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면 약속 있을 때 타로점을 봐주고 했었는데 맞아. 이게 좀 오묘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넷이서 오랜만에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하루 놀았는데 패널분들 타로도 제가 봐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타로 얘기 꺼낼 때도 사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김건희의 눈치를 이거 손에 달달 떨더라고. 이거 꺼내도 되나? 이러면 꺼낼 때 생각했어. 아직 교육이 덜 됐구나.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앤서님이 저희 타로를 개인 타로도 봐주시고 지직선에 대한 타로도 봐주셨는데 대부분 다 맞았다라는 분위기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타로를 전 많이 안 봤어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음. 개를 해석을 해주시는데 미래는 모르겠지만 네. 과거, 현재가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다. 맞아요. 저도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타로가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타로 그쵸, 카드를. 그래서 이제 지인들, 가족들한테 했어요. 오. 근데 너무 안 맞았어. 민망하더라고. 이게 리더의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주먹을 쥐고 얘기하네요. 불끈지요. 아무튼 뭐 이렇게 타로를 보면서 정말 진짜 운명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리고 좀 주위에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주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저 최근 곧 신점 보러 갔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어요? 사석에서 사석에서. 예.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언제부터 이어져 온 일이고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에피소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타로 얘기로 포문을 열긴 했는데 서양 운명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동양 운명학에서 사주 명리학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서양의 점성술과 타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곁들여서 얘기해보려고 하고 운세를 점치는 게 얼마나 뭐 신비롭고 재밌는가 이런 썰 같은 걸 이야기를 해도 좋겠지만 오늘은 좀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동환 교수님의 사주명리 인문학과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교수님의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을 주로 참조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 언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67%가량이 1년에 한 번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는다고 해요. 헐. 되게 많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거의 뭐 2명 있으면 1명은 거의 무조건 한 번씩은 간다 이거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저도. 근데 저는 제 주변으로 따지면은 뭐 대학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들로 봤을 때는 거의 열에 9 정도는 가는 것 같거든요. 진짜요? 열에 9이요? 응, 안 그래요?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제 주변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는 안 가지만 와이프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똘기님도 안 해봤고 한 네, 번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철학관 아예 안 아예 가봤어요? 그냥. 철학관이 그 사주 보는데? 네, 사주 보러 가는데. 사주는 저 몇 번 봐요. 매년 초에 보는 거. 어, 진짜? 오. 나보다 많이 보네? 저는 20대 초반에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땐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때 보러 갔는데 사주 보는 분이 너 사주 좋으니까 그냥 보지 말라고. 솔직하시다. 사주 패스권. 괜찮으니까 그냥 막 보면서 괜히 다니지 말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아직 찾아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 의외로. 되게 믿으시나 보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든든하시겠다. 그쵸. 인생의 멘토네. 좋은 말 해줬는데 괜히 딴 데 가서 딴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뭔가 또 21세기다, IT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왠지 모든 게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되고 논리나 정확성이
따른 예측 같은 것들이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새 보면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운세업이 더 성황리에 운영되는 면도 보여요. 뭐 어플을 통해서 운세를 좀 간단하게 본다든지 뭐 요즘에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지식인에 엑스퍼트라고 뭐 전문가들 연결해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역술가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되게 잘 돼. 리뷰가 막 몇백 개야.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서 IT 혁명이 일어났지만 미래를 불안해하는 인간의 심리는 그대로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고 그러니까 다들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타로 카드 유튜버 엄청 많은 거 맞아요,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시잖아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카드를 깔아놓고 1번을 고르신 분들 풀이해주고 아. 2번을 고르신 분들 풀이해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응.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이거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이 5분의 1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은근 또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거를 제너럴 리딩이라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타로 리더가 자기가 이제 뽑은 카드들을 시청자가 선택하는 행위로서 어쨌든 자기 운을 선택을 한다 해서 보는 건데 범래님이 지금 비웃고 계시네요. 근데 저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타로 카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카드들 중에 내가 고른 걸 하나 뽑아가니까 아 이건 나의 카드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 영상에서는 그 5장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들어보시는 분들도 한번 타로 유튜브에 검색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럼 오늘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이제 사주풀이 하는 거랑 그렇죠. 신점 보는 거 다르죠. 이런 건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약간 그 자기 생년월일 시에 따른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주 팔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신점 얘기하는 거는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테크니컬한 영역이에요. 어. 그래서 그건 이제 신점 보시는 분의 어떠한 이제 전문적인 능력으로 점괘를 보는 거죠. 타로도 다른 거죠? 그리고 네, 사주풀이랑. 타로도 약간 점괘에 속하죠. 타로는. 아무튼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이 첨단 산업 시대에 들어서도 이 운명이라는 걸 계속 알고 싶어 하는데 운명이라는 게 뭘까요?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운명. 정해진 거. 정해진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제 미래잖아요. 그쵸.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거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합격을 할 건지 응. 이런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나의 미래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나의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근데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국어사전에도 운명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풀이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운명이라는 거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옮길 운전할 운의 목숨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로 따지면 삶을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본래 타고난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운명의 보편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숙명에 가까워요. 숙명은 자일숙의 목숨 명자. 뭐 해석하면 잠든 목숨, 의역해서 움직이지 않는 삶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명은 어떠한 의지나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결정된 삶이라는 거죠. 운명이랑 숙명이 어떻게 다르냐면 숙명이 그 사람의 생년월일 시로 결정되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봤을 때 운명은 그 기질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냐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해는 되셨죠? 근데 예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특이한 분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의 분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논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떠한 느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다루게 될 운명은 오차 없이 분명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사람의 앞날이 생년월일 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면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될 사람은 뭘 해도 거지가 되겠죠. 잘 될 사람 뭘 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오늘.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 결정된 특성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아까 자유의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자유의지를 조금 강조하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죠. 사주 얘기를 하는데 자유의지 이야기를 좀 더 강하게 네. 할 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타로를 잘 보세요? 그냥 자유의지를 믿으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타고난 거죠.
근데 타로도 약간 방향제시 아니에요? 그렇죠. 타로도 이제 읽는 사람의 능력이 좀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여서 일단 오늘 동양 운명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동양 운명학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역이에요. 주역. 좀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혹시? 진짜 한 번씩은 들어봤던 거 같아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 왜 이순신 장군도 자 이제 전투 나가기 전에 주역 점을 봐가지고 오늘 전투가 이럴 거다, 아니면 내일 날씨가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점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이 뭐냐면 그 유교 경전 중에 하나예요. 뜻으로 따지면은 주나라 할 때 주고 주나라 때 만들어진 거여서 역 같은 경우에는 바뀐다, 변한다의 역인데 이 역이 자연 철학을 뜻해요. 그래서 주역에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자연현상 원리를 풀이를 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흉운이나 기운을 점치면서 점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주역은 자연현상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그런 원리들이 담겨있는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분량이 방대해서 정말 후려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양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하늘과 땅, 물과 불, 물질과 영혼, 흙과 백,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주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사상의 거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연의 양이 나타나는 거를 괴라는 상징기호 64개로 정리를 해서 그 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게 주역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주역점 같은 경우에는 원통에 막대기들을 막 이렇게 넣어요. 50개 정도. 영화에서 본 것 같다. 본 것 같죠. 뭐 옛날 그런 전투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막대기를 좀 랜덤하게 뽑고 그 뽑은 막대기가 각자 다른 64개의 괴 중에 무엇을 뜻하는지 매칭하는 식으로 점괘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팔자를 해석한다기보다는 당장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뽑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질문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아보는 점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주역의 음양의 원리가 서양에서도 꽤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주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물리학자가 있어요. 지지익선에도 종종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시대 사람인지 알려주시면. 시대는 모르겠고 원자 에피소드에서 좀 중요하게 다뤘던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보일? 보어. 닐스 보어. 보어. 그래서 보어가 그 원자의 구성 요소인 양성자와 전자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실험 결과를 얻어가지고 상보성 이론을 정립을 했고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보어가 이 원리를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주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이해도 가시죠? 왜 음양의 조화나 뭐 그쵸, 그런 거 그쵸. 얘기할 때 주역의 중심 원리가 우주에서 만물이 태극에서 나와서 음과 양이 되고 음과 양이 서로 상보적으로 존재하고 그 음과 양에서 또 음과 양이 나오고 음과 양이 변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실험을 좀 진전을 잘 했다고 해요. 이게 뭐 비과학적인데 왜 그게 이해가 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원자편에서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이디어예요. 지금의 과학적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새로운 아이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원자 에피소드의 큰 흐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힌트를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실제 물리학과 동양의 음양 철학이 해석하기 나름으로 끼워 맞춰진 걸 수도 있죠. 근데 하여간 뭐 보어는 주역에 실제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자기 가문의 문양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문양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주역 8궤도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시상식 갈 때도 팔 옆에다가 그 주역 8궤도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갔다고 해요. 주나라 사람들 뿌듯했겠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깨달음 에피소드 할 때도 좀 느낀 거지만 방법론이 다르다 뿐이지 서양이든 동양이든 탐구 끝에 발견하는 원리는 사실은 좀 궁극적으로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게 사주 명리학. 이건 명리학은 목숨 명에 다스릴 리,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게 명리학에 속해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 주역에서 파생이 된 거고 주역이 우주 만물에 대해 음양으로 풀어낸 이야기였다면 명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도 우주 만물 중에 하나고 여기에 더해서 사람의 생년, 월, 일, 시 이 4주에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연도와 월일 뭐 시간만 들면 딱 그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주팔자를 뭐하러 보러 가요? 책을 보면 되지. 책을 봐도 되고 책을 볼 필요도 없고 요새는 그 시스템으로 돼 인터넷에 있나? 네, 이게 어. 공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입력을 하면은 내가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럼 사주를 보러 뭐 아까 뭐 3분의 2가 매년 한 번씩 본다고 에. 하는데 왜 그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는 것과 시스템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차이가 있나? 뭐 그 아까 타로 리딩 얘기도 했지만 그 읽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은 거를 가지고도 다르게 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점을 보면은 올해 몇 월쯤 애인이 생길 거다 아니면 집안 어르신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점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리학에서 따지는 사주는 생년월일시라는 4가지 기둥이 사주가 사람한테 있고 이 사주에 음양 오행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사람을 해석하는 일종의 동양의 성격 요즘 보면은 MBTI랑 약간 비슷할 수도 네. 있는 어. 측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잘 살리고 어떤 걸 조심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알아보는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음양 오행의 원리가 어떻게 안느님 되는 거냐? 약간 길잡이이시네. 그래서 음양은 아까 설명드렸고 뭔지 오행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이 소멸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파생되는 수, 화, 목, 금, 토 즉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진짜? 물, 불, 달력이 바람. 많이 보던 거예요. 아니, 그 뭔지 행성 알죠? 이름이잖아. 달력이. 행성 이름. 그래서 물, 불, 나무, 쇠, 흙이에요. 이 오행에 따라서 기질적인 특성이 갈리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사주팔자를 이루는 글자가 하늘을 상징하는 10개의 한자인 천간이랑 땅을 상징하는 12개의 한자인 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생년월일 시에 따라서 이 천간이랑 지지에서 한 글자씩 따오고 그게 한 쌍을 이뤄서 해당하는 생년, 월, 일, 시에 각각의 글자가 2개씩 붙어서 총 4개의 쌍으로 글자가 8개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120의 4승. 그렇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팔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8개의 글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한 거네요. 그죠? 모르지. 선조의 빅데이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선조 이게 어떻게 빅데이터야?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니까. 아니 빅데이터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원리 자체가 지금 뭐가 있어 10개씩 어딘가에 뭐 하늘인지 운명인지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그냥 그거 짜집기해서 이렇게 넣는다는 근데 거잖아요. 그 MBTI라는 것도 인간의 성격이나 인간의 성향을 16가지로 분류한 거잖아요. 네. 모르지. 선조가 인간의 그 탄생 연월일에 대해서 120의 4승으로 8승이었나? 뭐 120의 4승으로 분류를 해놨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 MBTI는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모형 데이터를 넣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데이터라고는 태어난 일, 시간 이건데 그거를 어디서 뭘 가져오느냐에서 기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 흩뿌려진 그 모드 안에서 그냥 이렇게 넣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원리 안에 우리의 성질이 녹아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면 이 공식이라는 게 네.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저는 들려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공식이 있다라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말을 붙이기 나름인 거고. 난 그 원리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신빙성이 있는 건지. 신빙성을 따지면 이제 오늘 에피소드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패널분들 호구 조사를 제가 먼저 좀 부탁을 네. 해서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패널분들의 사주에 따른 성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좀 완전 세세한 거라기보다는 그 음양 오행에서 그 오행 중에 가장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좀 불안한 게 이제 그 태어난 연도 월 일까지는 뭐 알 수밖에 없지만 시간을 저는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물어봤더니 엄마도 그런 걸 안 믿는지 글쎄 네가 언제 태어났지 그런 느낌이어서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주 보러 가실 때 그 태어난 시간을 대충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다 2-3시간, 1시간 차이로 확 다르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사주집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오늘 범례님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 범례님 맞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 해보니까 결과를 보니 근데 놀랍게도 범례님이랑 안느님이 같아요. 그 5행 중에 대표하는 행이. 진짜요? 그래서 수, 화, 목, 금, 토 중에 뭘 것 같나요? 찍어보세요. 수, 화, 목, 금, 나 토? 금아니면 불이야. 금 날 것 같다. 금. 맞아요. 금이에요. 둘 다. 그래서 두 분이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건데 그게 뭐야? 금 기운? 금 기운이라는 돈 게 아니에요 돈? 아니 그 금이 아니겠죠. 쇠. 근데 그 그게 금도 그 돈이잖아. 포함이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난 사람들은 대체로 엄격하고 단호한 편이래요. 그리고 목표 중심적이고 추진력이 뛰어나고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판단에 있어서 남들보다는 이제 스스로의 결정을 따르는 성향이 강하고 돈을 모으려는 본능이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닌 사람이 있냐는 거야 내 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닐 수도 있지. 뭐 어떤 이슈를 대할 때 나와 안느의 태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쵸. 목표도 다를 수 있고. 맞아요. 그쵸? 저는 맞아요. 근데 이거 설명 들으면 내 얘기 맞는 것 같아. 돈을 모으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범례님이랑 안느님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느끼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전 이런 성향들은 약간 공통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끼리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끼리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금이 2개. 좋은 거 아니야? 약간 보완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다 하고 얘기 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똘기님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분까지 말씀드렸어요. 태어난 분. 나 깜짝 놀랐어. TMI였나? 아니 괜찮아요. 근데 태어난 분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거기 찍히잖아 병원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는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에이 다 나왔을 때겠지. 다 나와서 탯줄을 자를 때인지. 같이 제가 모르겠어요. 다 나왔을 때가. 그냥 나왔어. 완전한 형태로 응. 아이가 출산됐을 때. 자르기 전 어머니한테 문자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네. 방송을 듣고. 약간 똘기님 같은 경우에는 토형이에요. 흙. 우리랑 안 좋네. 아 그런가요? 아까 제가 질식시키나? 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력이 뛰어나서 네. 효율적인 계획을 짠다든지 하는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를 하기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계획된 목표를 향해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도록 좀 서포트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까다로운 일들도 토형 성향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일에 대한 조직을 좀 잘하는 편이래요. 다른 성향에 비해서. 그리고 약간 좀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자기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 없이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아둔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상력은 살짝 부족한 편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난 이거는 똘기님이랑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쏙쏙 바뀌진 않아요. 나 잘 모르겠어. 저는 정확하게 이게 만약 나한테 나온 사주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이것도 맞아. 그쵸? 아. 범례님한테 갔어도 완전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했던 제너럴 스피킹이라고 그랬나요? 네네네. 어디다 갖다 붙여도 라고 할 수 있는 말만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누구나한테 조금씩 있는 성향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한테 좀 공통점이 있는 면만 받아들이는 거를 반원 효과라고 하고 약간 그런 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걸 안 믿어서 그런지 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점을 보러 가면 어릴 때 주변에 감나무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시대에는 집 주변에 감나무가 있는 세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뭐 끼워 맞추다 보면은 그냥 이게 왜 똘기한테 이게 나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 회의록 정리 참 잘하잖아요. 똘기가. 그쵸. 그런 와 진짜 쥐어짜서 하나 나왔 약간 거의 치약 다 쓴 느낌이었어요. 아유 가계부 정리도 잘하고 잘한다고.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저는 어. 처음 딱 들었을 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세세한 풀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해드리는 아, 거여서. 기본 중에 기본. 근데 타입이 한 사람당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5가지 요소가 하나하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격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고. 앤서님은? 저는 화형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긍정적이고 모험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술성을 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육감이 예민한 편이래요.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런 걸 보완하면 좋고 자신의 따뜻함으로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막 이제 나랑 비슷한 면모가 보이면은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대표 오행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아까 말했듯이 각각 사주에 어느 정도 비율로 이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범례나 안례 같은 금형한테는 저 같은 화형이 기운을 좀 보완해주고 아, 그래요? 도움을 주는 면이 있고 저 같은 화형한테는 네. 똘기님 같은 토형이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된다고요? 네네. 그래요? 약간 똘기님 같은 토형이 도움이 네.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똘기님은 수형이나 목형이랑 같이 있으면 좋대요. 그치, 아. 넌 흑이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흑이 불을 덮잖아요. 네. 꺼버리잖아. 그래서 둘이 조화가 안 좋을 줄 알았어. 아,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우리 중에 어쨌든 수형이랑 목형이 없으니까 집에 그러니까. 식물 놓을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네. 되는군요. 네, 진짜로 아. 저도 사주 볼 때마다 불이 많다 그러거든요. 저한테. 제 이름에도 불이 있어요. 생긴 것도 불같이. 지금 이거 외모 비하하신 건가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피 올랐어. 그래서 저한테 물을 곁에 두라고. 그리고 사람도 이제 물이 많은 사람을 네. 곁에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진짜 집에 수족관 두고 막 그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표 오행 중에 하나가 꼭 그게 많아서 그거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약간 팔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금형인데 나한테 금이 하나도 없고 수만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앤서님은 나무 형들이랑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앤서님 다 태워버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 그냥 이제 끼워 맞춰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목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이스하고 약간 네. 얌전하고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잘 못 있어요, 사실. 아 진짜로? 그래요? 네, 저는 웃기고 말 많은 사람들이랑 있어야 돼요. 의외다. 그쵸. 그거 맞는 거네 그럼 진짜. 우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 전혀 생각 당신들 안 웃기고 말이 많죠. 그리고 이런 오행 말고도 많이들 찾아보시는 재물복이나 자녀복, 뭐 초년운, 말년운 하는 네. 운세도 명리학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는 앞날을 미리 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그 김구 선생님이 본인의 신분이 서민이다 보니까 자기 집안으로는 내가 원하는 관운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관상이랑 사주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본인 얼굴에도 복이 없고 사주 팔자도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랑 편안한 집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속된 말로 거짓팔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안위를 좀 버리고 국가랑 민족을 위한 명예로운 삶을 선택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 사주팔자대로 사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끌고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간혹 뭐 역마살, 도화살 이런 무슨 살이 껴있다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살이라는 게 사람을 해치는 악한 기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살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뭐 색을 즐긴다고 하죠. 그래서 유흥의 측면에서 해석되는 여지가 많았고 옛날 역학책들에서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남자는 주색으로 패가망신하고 여자는 기생이 되거나 도망간다는 식으로 불리하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도화살이 있으면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인기가 많아서 이걸 잘 활용하면 뭐 배우나 가수 혹은 뭐 엔터 쪽으로. 정치인
아, 정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연예인 중에서 도화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화살은 관상이죠? 아니요, 관상이 아니라 이제 사주에 포함된 거예요. 이 살이. 아, 사주풀이 할 때 그 살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릇으로 태어날지 거울로 태어날지 뭐 비록 선택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릇으로 태어난 이상 어떤 그릇이 될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따라서 운명은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철학관이나 점집에 갔을 때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뭘 보완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돈만 목적인 엉터리로 점 보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를 가려내는 3가지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담자의 사주를 제대로 보지 않고 조상 탓만 하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상이 가로막고 있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혹은 뭐 조상 중에 객사한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말 한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사이비 역술가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길거리에서도 많이 뵙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 조상 문제가 네.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상이 편안해지려면 액막이 굿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터무니없이 비싼 부적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가 너 신기 있어. 아니면은 살 끼었으니까 안 풀어주면 큰일 나 이거. 네. 이 살 풀어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털어놓은 다음에 점쟁이 본인을 신뢰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뭐 여기서부터 또 살을 풀어줘야 한다. 내린 굿을 받아야 한다. 너 신기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거액을 강탈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금을 유도하면은 사이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복채 말고 가면은 신점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신점 보시면 좀 이런 타입들이 많아요. 너 이거 풀어줘야 된다. 너가 지금 그러니까 보통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신점을 보러 가거나 하지는 잘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뭐 액션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은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300만 원만 가져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담자의 목숨이나 상황을 가지고 겁을 주는 사람들도 사이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2년 안에 죽어. 근데 안 죽을 방법이 있어. 고양이 이런- 털 막 베개 밑에.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불안감 조성하고 어떠한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따라 해봐. 돈만 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좀 피해야겠군요. 네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어떤 종교가 그래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불안감을 조성해서 어떠한 네.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혹은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기도해야 나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혹은 뭐 당신이 어느 고난한 곳에 가서 뭐 열심히 이렇게 돌을 닦으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 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그 기믹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근데 수도 물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종교를 가지신 네.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긴 한데 듣고 보니까 좀 전 이제 종교가 없으니까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취해야 할 주체를 이제 당사자한테 주잖아요. 기도를 하는 건 나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거고 나의 액션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지금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그 점쟁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너 풀어줄 수 있다. 명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신년운세를 봤는데 뭔가 큰 수술을 할 수도 있대요. 근데 궁금한 게 운세는 뭐예요? 사주팔자의 연장선인가요? 네네네. 팔자의 연장선이고 그 해에 그 팔자인 사람이 어떠한 좀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런 건데 그래서 운세를 봤는데 뭔가 큰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뭐 올해는 헌혈을 좀 주기적으로 해라. 헌혈을 주기적으로 해서 네 사주를 속여라. 이런 조언을 얻었다고 해요.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왜냐면 헌혈을 하면 피 검사가 공짜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사주에 피가 좀 많이 흐를 것 같은
그런 사주가 운세가 있는데 이거를 미연에 속여라. 그러니까. 아, 나 이미 피 헌혈을 빠졌다. 함으로써. 이미 피 빠졌으니까 응, 응, 운명은 응. 더 이상 날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일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뭐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너 올해 좀 되게 피곤한 일이 많을 것 같아, 시달릴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운동을 좀 평소보다 강도를 높여서 올해는 좀 운동을 꾸준히 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쉽게 말해서 액땜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자기한테 액땜을 만드는 건데 아. 이게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잖아요. 뭐 헌혈하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이런 게 그쵸.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득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리고 뭐 실제로 이 운세가 맞든 틀리든 간에 내가 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거는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내재적인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고 굿이나 부적 같은 걸로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뭐 점집이나 철학원 같은 데 갈 때 심리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더라도 맹목적으로 쫓으면서 쓸데없는 돈 쏟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양 운명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볼게요. 근데 서양 운명학은 크게 점성술이랑 네. 타로 두 가지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성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들으면은 마법 같고 유리구슬 같은 거 올려놓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바라볼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딱 점성술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아, 그 약간 마녀들이 이렇게 음. 유리구슬 들고 아브라카다브라. 다니면서. 근데 뭐 사실은 명리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별자리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별자리가 주어져 있고 뭐 별의 흐름을 보면서 운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사실 동양 역학이랑 거시적인 컨셉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행에 따라서 성향이 갈리는 것처럼 12가지 별자리에 따라서도 성향이 나뉘는데 뭐 예를 들면 범례는 양자리예요. 맞죠? 몰라요? 당신은 본인 양자리입니다. 자리를 몰라요? 나 관심을 가져본 네.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좀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대담하다고 해요. 그런가? 아무튼. 그리고 또 저랑 안느는 쌍둥이 자리인데 총명하고 재주가 많고 재치 있고 맨날 사교적이고 들었던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별자리 운세 볼 그쵸, 때마다. 그쵸. 근데 저도 항상 듣는 있었던 말이어서 말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똘기는 개자리. 네, 맞아요. 그래서 개? 개자리. 네. 개. 옆으로 가는 개. 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매사에 좀 느긋하지만 친절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안느님이 처음에 120가지 어쩌고저쩌고 사주팔자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약간 이랬잖아요. 나는 오히려 이게 더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쵸. 뭐야? 약간 저도 살짝 그렇긴 해요. 오히려 뭔가 120가지라고 하면 뭔가 경우의 수가 많아 보이는데 별자리라는 게 결국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쵸. 별이 떠 있는 걸 보고 그 항해할 때 위치를 잡으려고 저렇게 이으면 쌍둥이처럼 생겼으니까 저쪽을 보고 가야 돼. 쌍둥이처럼 보이지? 너도 저거 보고 가. 약간 이런 표식 같은 건데 그걸 보고 약간 그런 사람이다. 약간 이런 게 근데 이게 약간 서양에서 시작됐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몇 월에 태어났냐에 따라 뭐 우리가 여름에 태어난 사람도 여름 기질이 있다 그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 아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수확하는 달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유난히 다른 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더 풍족하게 자랐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그쵸. 그런 차이는 그런 있을 수 후천적인 차이는 그렇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유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유래라고 한다면 더더욱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그쵸, 옛날 일이니까. 농경 사회에서만 접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뭐 반면에 타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주역점이랑 좀 비슷하게 랜덤하게 카드를 뽑는 우연에 따라서 점을 보는 거죠.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라는 상수값을 두고 운세를 해석한다고 보면은 타로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총 7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78장의 카드의 구성에 따라서 점을 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 안에서도 메이저 카드가 22장, 마이너 카드가 56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는 강렬하고 거시적인 기운을 품고 있고 마이너 카드는 소소하고 섬세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카드를 뽑았는데 메이저 카드가 주로 나오면 상황의 확실성이 강하고 마이너 카드가 주로 나오면 좀 더 변화의 여지가 강하다라고 해석도 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The Fool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보 카드가 메이저 카드의 시작이고
카드 속 바보가 22개의 여정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담겨져 있어서 메이저 카드는 좀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고 마이너 카드는 슈트 카드, 묶음 카드 40장이랑 궁정 카드 16장으로 나뉘는데 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4원소인 물, 불, 공기, 흙을 상징하는 지팡이, 컵, 검, 동전에 1부터 10까지 숫자를 결합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것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궁정 카드에는 궁정의 인물들인 시종, 기사, 여왕, 왕 이 4가지 종류의 인물들의 아까 말한 지팡이, 컵, 검, 동전 4원소를 결합해서 특징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타로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에 그려진 상황과 원소,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도상학이나 좀 수비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도 이제 사주 봐주는 역술가의 역량이 중요하듯이 타로도 타로를 읽어주는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같은 카드를 두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근데 저는 진짜 좀 타로 리딩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신기하다. 그 잘한다는 그 역량의 기준이 뭐예요? 입담이에요, 단순히 아니면은 네. 끊기지 않고 좀 네. 잘하는 것 같아. 잘 모르는 거에 비해서. 아, 말을 잘한다고. 아. 타로 리딩 좀 잘하는 것 같고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나온 카드가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카드마다 키워드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범래님이 그때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앤서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조용히 하라고. 처음에 시큰둥하시더니 처음에 막 졸았어요, 네. 범래님이. 부정 탄다고 막 울고. 네, 그때 얘기했던 그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그 연애운 봐주고 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혼자서 웃고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사실 이걸 진짜로 제가 맹신한다, 믿는다라기보다는 타로를 하면서 이제 저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이 뭔지 이제 들어주고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로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미래를 정확하게 찝어서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 나의 에너지, 뭐 내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고 참고하는 네. 정도. 그리고 이게 뭐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어. 상담을 뭐 그냥 고민 상담을 단순히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뭔가 매개가 있다는 게 네. 그림 뭐 있고 이렇다는 거 자체가 좀 더 스트레스를 더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타로 또 보고 싶다. 지금 혹시 가져오셨나요? 안 가졌어. 오늘 안 가졌어. 아니 그거 뭐 계속 본다고 계속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는 신점이든 뭐 사주풀이든 그걸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들으면 신경 쓰여서 전 안 봐요. 아, 안 믿는다,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거슬린다. 거슬린다. 음. 그게 더 좀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음. 결혼할 때쯤에 이제 와이프는 그런 걸 좋아해요. 음. 뭐 믿는지 어쩌는지 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결혼에 관련돼서도 신점을 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곳에 가서 봤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냐면 뭐 택일 해주는 건 기본이고 이런 날 결혼을 날짜. 해라. 아. 그러니까 식을 이날 올려라라고 이제 택일을 해주는 거고 그건 기본이고 어느 정도로 알려주냐면 신혼집의 위치. 우와. 뭐 제가 받은 거 기준,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간 거 아니지만 와이프가 알려준 기준, 결혼 전 신랑이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북서향이 좋다. 뭐 신기하다. 남동향이 좋다. 어디는 안 좋다. 이런 거 알려주고 아이가 나오면 좋은 연도를 정해줘요. 와. 그러니까 어느 연도 이게 아니고 어느 연도부터 어느 연도까지 그리고 어느 연도에는 아빠와 궁합이 어떻고 엄마와 궁합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막 연도마다 그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쪽을 추려보다 보면 이제 특정 연도가 몇 개가 막 추려지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전 안 믿지만 찝찝하잖아요. 당연하지. 그쵸. 모르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 연도가 아닌 연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좀 아파. 그러면 부모로서 죄책감이 들잖아요. 당연하지. 맞아요. 그래서 난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안 보는데 근데 어쨌든 찝찝하니까 우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긴 했어요. 결혼 날짜도 택일 받은 그 몇 개 주거든요. 3-4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로 했고 집도 북서향이 좋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 기준으로 북서향으로 잡았고 뭐 야. 어쩌고 저쩌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은 자녀는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분이 찜찜해서 그쵸. 애초에 안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안 보는 측면이 있고 근데 와이프는 좋아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번씩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냥 평소에 보는 사직풀이랑 급이 다르다. 아, 신점. 신점이에요. 저희는 신점을 본 거고. 신점은 진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랑 같이 갔대요. 촛불 할매한테. 근데 동생이 고대 다니냐고 그걸 맞추대. 이거 백타 그거다. 어, 카톡에 미리 쳐보고. 아, 그런 거예요? 요즘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진짜 촛불 할매가? 페이스북에 번호로 요즘 핸드폰 연락하잖아요. 아. 핸드폰 번호 다 검색하고 다 찾아본대. 세상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244개, 종사자 수는 17,45명이라고 해요. 매출액은 1,750억 정도고. 근데 이게 정식으로 신고가 된 업체의 납세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아무래도 업종 특성상 신고가 안 된 쪽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추산을 하기로는 종사자는 한 100만 명 되고 규모는 2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거의 이제 영화 산업이랑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죠.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하여간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에서 점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 이유가 우리나라 묻고 왔나요? 사람들만 좋아해요? 아니요. 다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점집을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점집을 좀 주변에서 보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점집뿐만 아니라 관상, 그렇죠. 손금, 뭐 성명학 같은 것도 보고 이름 풍수지리도 지어주고.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럴까요? 불안해서. 동양인이라서. 불안해서. 동양인이어서. 민족 정신인가? 이성계도 그렇게 서울을 어디다 둘지 풍수지리를 따졌다던데. 분단 국가라서 분단 국가라서? 결국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불안의 정서가 점을 보게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제 해석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 통합된 단일된 종교가 없는 것.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는 거 다 나온다. 근데 저는 약간 소프트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 본 거예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링 문화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좀 보신다 하는 분들은 상담소. 정신과 상담 장면이나 뭐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 집에 상담사를 직접 불러서 카운슬링을 받는다든지 하는 장면들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신과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그쵸. 있는데 음. 그 자리를 점집이나 철학원 같은 곳들이 대신 해준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 치료의 기본도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세도 사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떠한 해소의 공간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과 상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켜보거든요. 근데 단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려. 그래서 점집 같은 데 가면은 바로바로 어. 내가 취해야 할 액션이나 내 앞날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니까 고민이나 걱정에 대한 해소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점집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고 이게 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다른 문제고 진로나 연애에 대한 고민 같은 가벼운 게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땐 이런 데를 오히려 피해야겠죠. 그리고 또 곁다리로 말하면 지리적인 특성도 좀 한몫한대요. 반도? 반도인 거가 약간 한몫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섬일 때 바다가 다 사면에 있을 때 점 문화가 더 발달한다고 해요. 왜요? 아무래도 파도나 태풍이라든지 뭐 기후적인 위험이 크고 바다에서 생업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잘 겪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대륙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 감도가 좀 더 높대요. 바다가 더 많은 곳에 살면은. 네. 그래서 일본이나 타이완 같은 섬나라에서는 민속신앙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위에는 북한이고 네. 제일 험한 바다가 위에 있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리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로마나 그리스 같은 반도 국가들도 당모이로 점을 치면서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일단 그 봐주신 거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근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궁금했던 거긴 한데 사실 그냥 외면하면서 살고 있던 거라서 좀 자세하게 알게 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곧 신점을 보러 가니까 나중에 후기를 공유해도 재밌겠다. 신점도 물어볼 때마다 돈을 더 내야 된다던데? 진짜요? 질문당. 제가 가는 건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 시간 제한? 아 아. 그럼 스피드 퀴즈 하듯이 이렇게. 네, 맞아요. 답변 길어지면 그럼 잘라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도 미리 준비해 가야 돼. 어. 그래야 내가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그 장면을 보고 싶다. 나도 30분이면 너무 30분 궁금해. 이렇게. 아니 궁금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걸 네. 물어보는 안내의 모습이 말 자르고 알겠으니까 빨리 다음 퀴즈 나와 막 이러면서. 올해 안에 연애하나요? 올해 안에는 그럼 다음 문제. 약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할 것 같아. 저는 신점을 그냥 재미로 한 번도 안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왜냐면 주변에 그런 썰이 많잖아. 진짜 아까처럼. 아까 얘기한 거. 들어가자마자 너 음. 헤어졌구나. 라던가. 음. 뭐 이런 거. 전 당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주는 근데 그런 느낌이 네. 아니에요. 그치? 사주는 그치. 내 이름 다 말해주고 그거 풀이해주는 거 읽어주는 느낌이라면 음. 신점은 뭔가 나에게 있는 기운 이런 걸 읽어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운명에 대해서 혹은 뭐 명리학이랑 이런 거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인지 편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음. 역시나 믿을 법한 정보는 아닌 것 같다. 저도 라는 좀 그래요. 생각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은데 근데 왜 보려고 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난 저는 재밌잖아. 그쵸. 이보다 재밌는 게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걸 재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재미있게 하는 거고 저같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찝찝한 사람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래놓고 또 엔서가 타로 카드 펼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질문한다 이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인데 사주라는 거는 결국에 가장 기초적으로는 누구나 결핍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인 사주팔자를 이루는 글자는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모두 22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내 운명은 겨우 4개의 구성, 즉 8글자에 불과하다는 건데 이거는 세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좀 특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의 과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느끼는 결핍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적으로 많이들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괴로운 거고요. 그런데 사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원래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서 구태여 타인에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과장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8개의 글자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